안녕하세요. 진화 삼촌 이모들. 결혼 5년 차에 애 둘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진화파파 호야입니다.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간혹 20대의 어린 동생들을 만나곤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형, 도대체 어떻게 20대를 살아야 잘 살까요? 이 질문 저도 20대 때 항상 고민하던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20대를 지나 이 30대 중반이 된 지금 상황에서 그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거의 99% 이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20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제 20대의 시작은 실패였습니다. 바로 수능 실패였죠.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은 아니더라도 그 바로 아래 단계의 대학교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수능 전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때 점수로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전에 정말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실전에 또 약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그 결과 성적표를 받아본 그때 정말 좌절감에 빠졌죠. 주변 친구들은 기대한 만큼 점수가 나와서 막 신나 보이는데 진짜 그 친구와는 저는 진짜 반대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제 친구들 다 또 대학교를 또 간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좀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남의 눈치를. 그래서 저도 그 점수에 맞는 원하지 않는 대학에 원하지 않는 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학한 대학교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공부는 뒷전이었죠. 맨날 술이야 술이야. 그렇게 이제 한 달을 이제 살아갔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숙취에 머리 아파하면서 깼는데 그 옆에 혈흔적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진짜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고작 한 번의 그 실패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역시나 큰 자극이 와야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이제 부산으로 2박 3일간 떠납니다. 그리고 강할리 그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로드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박 3일간 그 생만 하다 보니까 잡힐 듯 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대구로 올라온 저는 곧바로 대학교에 자퇴서를 냅니다. 그리고 반수를 시작했죠. 제 인생의 로드맵의 시작에 걸맞는 대학과 학과를 가기 위해서 말이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의 첫 번째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책의 그 대학의 학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시작한 대학 생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일단 대학 입학 이후에 부모님께 일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요. 교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노점상을 하면서 귀걸이를 팔았죠. 그리고 ROTC 후보생을 하면서 졸업 후 군대를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한 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28개월간 장교로 군생활을 했고 저녁 이후에는 200일간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글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작은 홍보대 행사에 1년간 이제 생활을 하면서 회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습득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했죠. 그렇게 20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저의 위치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본론은 이게 아니죠. 본론은 20대에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이거에 대한 주제를 이제부터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그걸 못해서 너무 후회된다. 그때 그것만 했으면은 지금의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건데 라면서 한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묻죠. 왜 그걸 그때 못했냐? 뭔가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냐?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딱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두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 세 가지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 30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고작 그 이유로 그걸 못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정도 정말 사소한 이유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이유가 정말 컸겠죠. 근데 30대에는 고작 그런 이유로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사소한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30대, 40대 그 이후의 삶에서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으신다면 고작 그 이유만으로 후회를 남기는 삶을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소한 이유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에 초점 맞춰서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이러한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더라고요. 이러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삶이 나태해지고 나고자의 삶으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잘 끊어줘야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쌍하다는 것에 맞춰서 나를 가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 컨텐츠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들이 최소한 한 가지는 있으실 거예요. 그 능력을 잘만 발휘시킨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실 겁니다. 저 역시도 IMF를 겪어온 세대로서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방이나 보성 같은 그런 건축 업체들이 부도를 맞으면서 하청을 하시던 아버지까지 이제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빨간 딱지들이 집에 덕지덕지 붙으면서 단칸방으로 이제 이사를 급하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가족들이 1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행스러웠던 거는 부모님께서는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이 힘든 그 상황은 그저 스쳐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그래서 잘 견뎌낸다면 우리는 예전의 그 삶까지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호야, 너는 지금의 그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좀 밝은 미래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나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20대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잘 사는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가 길었죠?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